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진주 혁신도시의 공공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 노조가 한국건설관리공사와 통합을 반대하며 국회에서 집회를 여는 등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구조조정과 비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시설안전공단 지부조합원들이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한국건설관리공사와 통합해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시설물 안전진단을 주 업무로 하는 진주혁신도시의 한국시설안전공단과 건설감리를 전문으로 하는 경북 김천혁신도시의 한국건설관리공사를 통합하겠다는 게 정부의 정책입니다. 하지만 시설안전공단 노조는 1급에서 3급까지 관리직들이 80%인 한국건설관리공사와 통합을 하면 4급 이하가 79%인 시설안전공단 직원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기계약직 200여 명이 구조조정의 우선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건설관리공사에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의 인력 구제만을 위한 통합을 하게 되면 시설 안전하고 건설 안전하고 같이 동반, 부실이 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다만 대국민 설명회나 공청회 같은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고 노조가 우려하는 것들을 해결하면 정부 정책을 따를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되든 국회가 되든 끝까지 쫓아가서 저희는 저희 목소리를 높일 예정입니다. 단독 청사가 아니라 세 곳으로 나눠 임대에 쓰고 있는 청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도 큰 현안입니다. 노조는 건설관리공사와 통합조차도 반대하는 마당에 진주의 통합청사 신설 문제는 거론할 상황이 아니라며 일축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하동군 의회가 대송산업단지 PF자금 대출 동의 조건을 의회 승인 후 집행해서 의회 보고로 변경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사업 가운데 하나인 대송산단의 적극적인 분양을 위한 조치라는데 시민단체는 의회가 감시와 견제 기능을 포기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지난 2일 하동군 의회는 대송산단 추가 PF 자금 대출 시 동의 조건 변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의회에 직접 보고에 승인받은 뒤 하도록 한 자금 집행과 토속 채취 공사를 매월 1회 이상 보고로 변경했습니다. 대신 의회가 부적정, 집행 중지, 변경 요구 등의 의견이 있을 경우 사업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대송산단 조성공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단 분양 업무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분양이거든요. 그래서 집행기관이 분양에 올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하동군 의회는 의원 10명의 공동 발의로 변경안을 제출해 만장일치로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대송산단 비상대책위는 대송산단 추진실태 파악 특위를 구성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까지 청구했던 군의회가 견제를 해도 부족한 상황에 의회 스스로 제시한 동의 조건마저 완화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송산단 비대위는 마지막 견제 장치인 승인 절차의 포기는 의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임을 포기한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하동군 의회 같은 경우에는 공익감사를 청구를 한 주체니까 그거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지금 군의회조차도 이제 하동군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것 아닌가. 하동 대송산단 비상대책위는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와 관련해 하동군에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사업 재검토 등을, 의회에는 관련자의 형사고발, 투기 구성, 행정사무 조사를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전달하고 오는 10일까지 답변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우리 산업계에서 탈일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러나 제조업의 핵심인 공작기계 수치 제어 장비는 우리 업체의 90%가 일본 제품만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취업률 90%를 자랑하는 경남의 한 기능대학. 제조업의 핵심인 공작기계의 머리에 해당하는 수치 제어 장치 수업이 한창입니다. 학생들이 직접 수치 제어 장치를 만지며 실습을 하는데 모두 일본 제품입니다. 국가기술 자격증 시험장에 배치되어 있는 기계에는 이제 일본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국내 한 제조업체도 공작기계의 수치 제어반이 일본 제품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90%가 일본 수치 제어 장치를 쓰고 있습니다. 업체들이 거의 대부분 일본 제품을 쓰다 보니 취업을 위해서 학교 측에서도 일본 장비로 하는 수업이 필수입니다. 졸업생들이 일본 제품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회사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지금 학생들을 보내달라고 할 때 사장님이 썼었던 그대로 40년 전에 그 기술 그대로 지금 하시려고 해요. 그러나 국제기능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선 주로 독일 제품으로 대회를 치러 우리나라에선 출전을 앞두고 선수들이 두세 달씩 별도로 독일 제품에 맞게 다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또 제조업이 점점 단순 가공에서 벗어나 초정밀화되는 추세인데 이 분야는 독일이 선두주자입니다. 무엇보다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으면 경제 보복 같은 일에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나 휴대폰 케이스 같은 경우 전부 다 그 CNC 컨트롤러가 일본 제품으로 생산이 되고 있어요. 만약 일본이 공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바로 스탑이 될 겁니다. 따라서 제조업 현장에서 핵심 부품인 수치 제어 장치의 특정 국가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쓸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했습니다. 선거비용 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밀양, 의령, 함안, 창녕으로 3억 1,800만 원이고 다음은 산청, 함양, 거창 합천 2억 9,700만 원, 가장 적은 선거구는 양산, 시을로 1억 5,200만 원입니다. 도내 16개 선거구의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 9,800만 원입니다. 경남경찰청이 친일 청산과 청사 탈곤의를 위해 역대 경찰국장 청장의 사진을 청사 1층 홍보관에서 철거했습니다. 친일 인사로 지목된 인물은 2대 노기주 국장과 5대 이익흥, 13대 김종원, 24대 이종용 등 4명으로 이들은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발간하고 발표한 친일 인명사전과 친일 반민족 행위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산학연구원이 참여하는 경남 원전 해체 협의회가 구성됩니다. 경상남도는 어제 경남 테크노파크에서 원자력 연구원, 두산중공업, 원전 해체 기업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전 해체 산업 기술 세미나를 열고 원전 해체 기술 선점을 위한 경남 원전 해체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협의회는 또 정기적으로 기술 세미나와 간담회를 열어 최신 해체 기술 정보를 교류하고 원전 해체 신규 사업도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나가사키에서 열린 프란치스코 교황 미사에 초청받은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이 일본 공항에서 5시간 넘게 입국 심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한국 원폭 피해자 협회는 심진태 합천 지부장을 비롯한 원폭 피해자 1, 2세와 관계자 등 13명이 지난달 23일 오전 11시쯤 일본 후쿠오카 국제공항에 도착했지만 오후 4시까지 심사를 받느라 입국이 금지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원폭 피해자 협회는 어제 일본 공항의 부당한 입국 심사에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문서를 주 후쿠오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보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내년 12월 31일까지 LH 토지주택박물관에서 창립 10주년 기념 우리가 몰랐던 지도 기획 전시를 열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18세기 우리나라 최초로 축척을 사용해 제작한 정상기 유형 동국지도 필사본과 최초의 근대적 지적도로 20세기 초에 제작된 충북 청원군 북이면 지역의 어린도, 그리고 1960년대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를 비롯한 다양한 지도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남해군이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를 집중 발굴합니다. 발굴 대상은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외부 단절 가구, 고독사, 고위험군 등의 1인 가구입니다. 남해군은 이들 가구에 맞춤형 복지급여와 긴급의료, 긴급생계비 등을 우선 지원하고 공적 지원이 어려운 경우 민간 자원을 연계해 겨울철 위기 상황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합천군과 한국수자원공사가 합천호를 지역발전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2030 합천호 종합개발 사업을 추진하자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관은 합천호의 가치와 지역 기여를 높이기 위해 생태관광 활성화와 둘레길 조성 사업이 포함된 합천호 종합개발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함양의 자연과 역사를 한데 모은 디지털 함양문화대전 인터넷 사이트가 문을 열었습니다. 함양의 역사와 문화유산, 인물, 지리, 사회, 종교 등 9개 분야를 한데 모은 디지털 함양문화대전은 함양군이 5억 원을 들여 지난 2년에 걸쳐 만들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창원교도소 이전터를 조정하는 그린벨트 도시관리 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켜 내년부터 이전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창원시와 윤한호 의원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 창원교도소 이전 공사비 120억 원이 반영돼 있다며 내년 초 기본 설계를 마무리하고 토지 보상이 끝나면 내년 하반기에 창원교도소 이전 공사 착공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고성군이 경남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고성읍자 주민추천제 후보를 접수한 결과 6명의 후보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확정된 6명의 후보는 오는 12일 정견 발표와 토론회를 열고 200명의 대표인단 온라인 투표를 통해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한 명의 후보가 고성읍장 임명 후보로 선정됩니다. 경상남도가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케이크 제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위생 점검을 합니다. 이번 점검은 케이크 제조 판매업체 약 140곳을 대상으로 하며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제과점, 아이스크림 케이크 판매점, 수제 케이크 판매점 등이 주요 점검 대상입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 영업행위,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허용외 식품 첨가물 사용 여부 등입니다. 지금까지 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